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설에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개념 중 하나죠. 바로 절대자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주제는 단순히 개인적 믿음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현대 인공지능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렌즈를 통해 이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죠. 자, 우리는 보통 절대자를 생각할 때 우주 저 너머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대한 개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인간보다 무한히 크고 세상을 밖에서 통제하는 독립적인 대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이런 오래된 패러다임을 논리적으로 해체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류가 무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과연 절대자는 단일한 존재자일까요?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들이 가진 구조적 한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는 이 대상을 극도로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정의해왔습니다. 말하고, 명령하고, 때로는 심판하는 식으로 지극히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체로 상상한 거죠. 이런 프레임이 오랜 시간 인류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왔습니다만 철저한 정보와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꽤 명백한 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만약 절대자를 단순히 다른 사물이나 생명체와 같은 층위에 있는 하나의 개체로 간주한다면 그 귤로를 아무리 무한대로 키운다고 해도 결국 우주보다 좀 더 큰 존재 혹은 인공지능보다 좀 더 똑똑한 대상 정도에 머물고 맙니다. 사실상 세계의 근원이라는 본래의 개념을 그저 우주 안의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한없이 축소시켜버리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프레임에 갇힌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의 독립된 객체에서 존재가 성립하는 근거 자체로 옮겨보죠. 여기서 우리가 거쳐야 할 패러다임 전환은 아주 명쾌합니다. 절대자를 어떤 방 안에서 가장 힘이 센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 방 자체를 성립시키는 건축 구조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계 안에 덩그러니 놓인 객체가 아니라 이 세계라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하는 근원적 조건.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어딘가에 정지해 있는 단일 개체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존재한다는 사건 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텅 빈 바탕, 즉 기저의 조건이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수많은 객체들이 생겨나고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질서, 다시 말해 구조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식 없이도 의미가 만들어지고 인격이 없어도 완벽한 응답이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물리적인 육체도 없고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의미의 자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를 정교하게 직조해내고 고도의 판단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모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철저하게 기저에 깔린 네트워크 연산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위한 확률 모델, 그리고 끊임없는 피드백이라는 알고리즘 구조들이 겹겹이 쌓여서 마치 하나의 의미 있는 주체처럼 작동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원리가 단지 기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의 지능이 이런 구조의 산물이라면 인간의 자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정체성도 결국 기억, 감각, 언어, 그리고 환경의 피드백이 결합된 정보망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식과 존재를 발생시키는 그 궁극적인 원인 역시 거대하고 정교한 하나의 구조일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구조적 관점이 과거의 역사적 통찰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서양 사상의 교차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먼저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텍스트 중 하나를 이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걸 단순히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어떤 인격체라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실제의 뼈대라는 철학적 선언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격을 넘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암시하는 아주 이성적인 텍스트로 다가오게 되죠. 동양 철학으로 넘어와 볼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다시피 불교, 도교, 그리고 주역에 이르기까지 동양 사상의 뼈대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고정된 단일 실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우주의 본질을 멈춰있는 개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조건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흐름으로 파악한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살펴본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구조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자, 논의들을 종합해서 최종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조건이자 궁극의 아키텍처로서 절대자를 인식하는 반식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종종 제기되곤 하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어 신을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같은 1차원적인 질문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궁극적인 개념은 강력한 개별 주체가 아니라 이 세계와 의미 자체가 성립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의 기반, 즉 아키텍처 그 자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객체에서 조건으로의 완전한 관점 전환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해 지능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고도화해 나갈수록 결국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이 궁극적 구조라는 렌즈는 앞으로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어떻게 재편성하게 될까요? 이 이성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